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고진묵의 지식TV의 고진묵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옛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3번째. 유교에서의 삼강오륜. 과연 고수만의 고리타분한 가치인가? 네. 제목이 좀 길죠? 유교에서 말하는 삼강과 오륜은 과연 이 시대의 보수들, 보수라 자처하는 분들만의 가치. 그래서 진보민주 진영에서는 뭐 고리타분하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냐? 이렇게 이제 날선 비판도 하고 그럴 텐데요. 그렇다면 진짜 고리타분한 건가? 이 대목에서 좀 배울 만한 가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동몽선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몽선습.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계몽하다 할 때 몽자거든. 계몽. 동쪽, 동력동 계몽할 때. 그 다음에 가려 뽑을 선자에 익힐 습자입니다. 동몽선습.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천자문을 떼고 천자문을 뗀 어린 학생들을 유학이라고 그래요. 유학. 어린 학생들의 교양서예요. 교양서. 동몽선습이 있고 명심보감이라는 책도 있죠. 명심보감. 명심보감. 마음속에 이제 새겨라. 새기고 지켜라 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지은 명심보감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천자문을 뗀 다음에는 동몽선습이나 명심보감 중에서 어떤 하나를 반드시 이렇게 공부하게 돼 있어요. 뭐 둘 다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 동몽선습의 첫 구절이 있습니다. 동몽선습의 첫 구절. 한번 선생님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천지지간 만물지중 유인이 최기하사 맹자왈 시고로 맹자왈 군신
유의하고 부자 유친며 부부 유별이고 장유 유서하고 붕우 유신이라 하시니 읽습니다. 자, 이거 토시를 좀 음을 좀 적어보면요. 천지지간 만물 지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유인이 최기하사 시고로 맹자왈 군신유의하고 부자유친이며 부부유별하고 장유유서하며 붕우유신이라 하시니 이렇게 읽습니다. 자, 한번 제가 옛날 사람들은 글을 어떤 식으로 읽었는가를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천지지간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귀하사 시고로 맹자왈 군신유의하고 부자유친이며 부부유별하고 장유유서하며 붕우유신이라 하시니 이렇게 읽는 거예요. 네, 그냥 책을 읽을 때 음률을 넣어서 읽고 이 한자와 한자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에 적당한 단어들이 삽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한 단어들이 삽입이 되도록 읽는 게 뜻을 안다는 거예요. 뜻을 알면서 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리를 터득했다 그래요. 그럴 문자에 다스릴 이자. 물리. 이건 물리죠. 물리를 터득했다. 그래서 물리를 터득을 하는데 뭐 이거 읽을 정도로 어린 애기들이 무슨 물리를 터득하겠습니까마는 이 물리를 터득을 하려면은 최하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 이거예요. 8년에서 10년. 그러니까 4서 3경까지를 공부를 해야 물리가 터득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8년에서 10년이라는 얘기는. 뭐 천자문 공부하는데 뭐 한 1년, 동몽선수 공부하는데 한 1년, 통감 공부하는데 한 2, 3년, 그 다음에 논어, 대학, 중용, 뭐 이런 것들도 뭐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거 뛰는데 또 각각의 한 권씩 뛸 때마다 또 2, 3년 또 1, 2년 짧아야 그렇게 해서 삼경까지 시경, 서경, 역경까지 이게 다 읽으려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8년에서 10년, 머리 나쁜 사람들은 15년, 20년 이렇게 걸리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직업이 출세할 수 있는 직업이 오직 관과로 나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급제하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잖아요. 문반이든 무반이든. 그래서 과거를 평생 동안 과거를 봐긴 봤지만 과거에 급제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 벼슬 한번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 학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일러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학생이라고 해요. 학생. 죽을 때까지 배우다가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학생. 그래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는 벼슬이 있으면 벼슬 이름을 쓰지만 벼슬이 없이 돌아가시면 저기에다가 쓰실 때 지방이라고 해요. 지방을 쓴다 그러지 않아요. 지방 닦는다 그러지. 야, 진모가 지방 닦아라. 예, 그러고서 이제 내가 무릎 꿇고 앉아서 먹을 갈아서 이렇게 쓰는데, 현조고 학생 부분심의 이랬단 말이에요. 예, 현조고 학생 부분심의. 현조비 유인 밀양박씨 심의.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한자 문화권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현대에 와서 과연 이까짓 게 뭐가 중요하냐? 까짓 거 몰라도 되지 않냐? 한자 몰라도 뭐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 않냐? 라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소수의 안동에 있는 양반 가문이나 이런 소수의 보수들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해 나오는 이런 고리타분한 가치냐? 가치밖에 안 되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하늘과 땅 사이에, 천지지간,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만물이 모든 사물 그 가운데 오직 유자니까 오직 사람만이 최고로 귀하사. 그러니까 천지시간에 자연물도 있고 무슨 생명체도 살고 있지만 맹자께서 말씀하실 때 천지시간에 하늘과 땅 사이에 그 모든 그 만물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사람만이 최고로 귀하다 이거예요. 최고로 귀하다.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맹자께서 가라사대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오름이 있어야 하고 오름 부모와 자식 간에서는 친함이 있어야 하며 부자유친이며 부모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며 부부지간에는 유별 별이라는 얘기는 이제 나눠 맞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구별이 있어야 되고 장유섭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고 차례. 그 다음에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론이 들어옵니다. 지금 무슨 씨발 임금이 있냐? 임금과 신하가 어디 있냐? 물론 없죠. 근데 있는 나라도 있어요. 지금도 왕정을 유지하는 나라도 있고요. 왕이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그런 왕들도 있지만 사우디라든가 이런 왕이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왕이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왕정국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화국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왕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군신유의는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군신유의가 실제로 군신이겠냐 이거예요. 예?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뭐 국무총리라든지 뭐 각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장이라든지 뭐 이런 높으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우리 대중들, 국민들 그 사이들 사이, 예?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백성들, 민초들 그 사이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의라고 그랬어요. 의, 옳을 의자. 옳은 게 있어야 돼. 올바르게 성립이 돼야 되는 게 옳음. 사수를 부리고 뭐 사기나 치고 말이죠. 대국민 사기나 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는 이 백성들이 삶이 진짜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짜 밤잠 안 자고 연구하시고 막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이지 뭐 똥땡이나 치고 말이죠.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뭐 술이나 퍼마시고 이러면 되냐 이거예요. 그것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의로움에 의로움. 에? 의로운 사람이 군신과 임무신호에 의로움이 있어야 되죠. 의리를 지키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이런 게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유신. 아버지와 아들, 뭐 아버지와 아들 뿐이겠어요. 부모님이니까 어머니도 포함되고 또 할아버지들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윗분들, 윗어른분들과 자손들 사이엔 친함이 있어야 되는데 친함이라는 게 이게 나무목 위에 설립자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 서서 바라다 볼 견자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도 이게 안 오니까 걱정이 되는 마음에 동구밭까지 나가서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우리 아들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그것도 답답했던지 옆에 있는 나무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저 멀리 우리 아들이 혹시 오지 않나. 이게 기다리는 마음. 그게 친함이다 이거예요. 친하다라는 게 그 정도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그런 그 마음이고,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지금 건강하신가? 집 떠나온 지도 꽤 됐는데 안부 전화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라도 해서 어머니 그간 별거 없으셨죠? 건강하셨죠? 아버님 건강하셨죠? 네. 혹시 몸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라고 안부 전화 드리는 거. 그거 뭐 이렇게 나쁜 그 보수인 사람들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진보가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행동 안 합니까? 그거 안 하고 그냥 당연히 그냥 쌩 까는 게 나은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부부, 지아비 붙자, 지어미 붙자인데요. 부부간에는 별이라는 얘기는 이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제 아녀자가 나서는 걸, 아녀자는 아녀자로서의 할 일이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할 일이 따로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건 좀 약간 좀 교정이 필요합니다. 요새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가정을 지킬 때. 그러니까 남자가 뭐 부엌에 들어가면 뭐 고추 떨어진다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또 부엌이 또 어딨고 그냥 다 주방이지. 그러면 음식을 같이 장만할 때도 서로 무좋게 같이 장만할 수도 있고 또 설거지도 같이 하고 또 집안 청소도 말이죠. 진공청소기 한번 돌려주고 이불도 같은 것도 탁탁 바깥에 나가서 털어주고 뭐 남자가 얼마든지 이렇게 좀 집안일을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별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부부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을 서로 돕고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남자는 그래도 좀 사내는 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활동하는 시간을 잘 가정을 위해서 돈을 좀 많이 버는데 좀 노력을 좀 하고 또 아내는 또 맛있게 또 음식도 하고 말이죠. 응? 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옛날 봉건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하나의 가치 덕목이었다는 것이지 지금 꼭 그러라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장유유서. 자, 어른과 아이에는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고, 장유유서를 악랄하게 변형해서 말이죠. 군대 가면 고참 새끼들이 괴롭혀요, 후임자를. 갑질을 한다 이 말이야, 소위 말해서. 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말이죠. 1년 선배를 그 선배들이 와서 그래요. 후배들 군기 잡을 때. 뭐 1년 선배는 뭐 하느님과 동기동창이니까 뭐 이렇게 생식기, 남자 생식기 갖고 밤송이를 까라도 까야 한다. 이러면서 복창해. 이러면서 막 엎드려 뻗쳐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패고 막, 씨발. 옛날에 그랬어요. 선생님 그 중고등학교 갈 때는 벌써 50년도 넘은 얘기인데 참 더러워가지고 진짜 당하는 그 후배들은요. 저 새끼 또 지랄하는구나 저거. 뭐 이제 이러고 그냥 막 그렇다고 덤벼들 수는 없고 그냥 그 수모를 다 당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예절을 갖춰서 하고. 지금도 이게 지하철 타면요. 이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는 노약자석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 노약자들이 좀 장거리를 이렇게 서서 가는 게 좀 힘드니까 노약자분들은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쉬셔라. 그리고 앉아서 가시라. 그러면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앉지 않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예절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렇게 나이 많이 먹으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타시면 중간에 앉아있던 그 젊은이들도 다리를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시죠. 그리고 자리 양보하고 그런 그 젊은이들도 아주 많아요. 장유유서 그런 대로 이렇게 지켜지는 것 같은데 이거를 무슨 권력이랍시고 갑질하는 그런 새끼들만 없으면 좀 좋겠어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목에서 좀 화딱지가 많이 나는데 벗과 벗. 참다운 벗이라면 신이 이 믿을 신자잖아요. 이 믿을 신자가 사람인변의 말씀원인데 사람이 하는 말은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음으로써 말한다 이거예요. 제가 말하면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사기꾼 같은 새끼들이 있잖아요. 친구도 아니면서 친한 척하고 뭐 알겨 쳐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뒷담 하나 때리고 요런 새끼들. 이건 친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친구가 아니고 배신자고 그런 새끼들이죠. 그건 나쁜 놈이고 사기꾼. 그런 새끼들은 콩밥을 좀 먹여야 됩니다. 증거자료 수집해서 깜빵으로 쳐 넣어야 되죠, 사실은. 아무튼 참다운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라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새 결혼식장 가보세요. 다 친구들 자제분들 결혼식 한다. 그러면 가잖아요. 가서 부조금도 내고 축하해 주잖아요. 또 젊은 친구들 내 또래끼리 해서 또 결혼한다 그러면 축하로 결혼 축하한다 그러면서 축하해주고 그러잖아요. 신랑 친구 뭐 신부 중 친구가 있다는 거야. 친구 소위 말하는 친구 아니에요. 벗과 벗. 그 친구 사이에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 신뢰관계가 가는 것이지 뭐 신뢰가 깨지면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정치권에서 보면 동료 의원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동료 의원들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똑같은 헌법기관인 그 국회의원들도 여당 야당으로 갈라져서 정말 치열하게 쌈박질만 할 게 아니라 타협할 건 타협하고 양보할 건 양보해가며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 그 말이지. 이런 얘기예요. 이거 꼭 보수들만의 가치냐 이거예요. 이 말이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런데 여기 분명히 삼강 오륜에서 이게 오륜 아니에요? 이게 5가지 덕목이 이게 오륜이에요. 글자 그대로.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어유진. 이건 오륜이란 말이야. 오륜. 5가지의 그 지켜야 할 윤리 덕목이다. 이렇단 말이요. 그렇다면 삼강은 또 뭐냐 이거요.
어떤 개그맨들이 뭐 우습지도 않은데 뭐 봉숭아 학당 뭐 일단 옛날 그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찌질이 같은 새끼가 나서 야 니들 삼강이 뭔 줄 아냐? 삼강이 뭔데? 나 한강, 낙동강, 대동강이야. 헤헤헤 이지라. 그래가지고 그 아주 그 삼강이라는 그 덕목을 그 뭐랄까 이거 이런 지하의 그 저 우스개로 변해버리는 그런 쪼다 같은 개그맨 인기 조금 받다가 그냥 사그라들었죠. 지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삼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게 삼강. 삼강이 뭐냐? 이거 삼강. 세 가지 강이다, 이거죠. 네. 삼강. 이건 선생님이 기강할 때 이 강자 가르쳐 드렸어요. 이게 별이 강자라고, 별이. 별이 강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예, 국가의 기강, 별이기, 별이강. 그래서 기강이 무너진다, 군기, 뭐 이러냐. 기강 확립, 뭐 이딴 거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삼강, 세 가지 강이 있다. 뭐, 잘 아시는 군의신강. 군의신강.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부위 자강 그 다음에 부위 빨리 쓰면 이렇게 돼요. 위자가 부강 이렇게 되는데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아비는 자식의 별이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된다. 별이는 내가 그랬죠? 굵은 동아줄에 이렇게 그물을 만들 때 이게 굵은 동아줄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물코를 만들어서 그물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랬죠? 이게 그물코. 이 그물코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 때 이 굵은 동아줄. 보통 삼나무로 만든 밧줄이죠. 삼나무가 좀 바닷물에 질기거든요. 이게 별이라고 했어요. 별이가 없으면 그물이 존재할 수 없듯이, 별이 없는 신하, 임금 없는 신하가 어디 있으며, 아비 없는 자식이 어디 있고, 남편 없는 아녀자가 어디 있겠냐. 이제 이렇게 해서 삼강. 그래서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아비는 자식의 별이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된다 그랬는데, 아까도 오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남편과 아내가 별다른 그게 역할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뭐 남자가 출세하고 여자는 집에만 있어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에는 그건 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경제력이 더 좋고 또 능력이 출중한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한다면 뭐 나머지 한 사람은 사실 양보해서 육아를 한다든가 뭐 가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뭐 남자가 전업주부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걸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왜 비난합니까? 그 사람 가정사고 그 사람이 다 훌륭하게 그 사회활동 하는 건데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은 임금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공화국이니까. 그렇지만 통치자, 다시 말하면 최고 권력자, 즉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시한 그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그 공직자 집단들, 그 집단들은 백성들의 별이가 되어야지. 백성들을 오히려 속이고 백성들한테 거짓말하고 증거나 조작하고 뭐 이러면 사실상 뭐 그 나라의 기강은 빵인 거죠. 뭐 그 임금하고 무슨 신하 사이에 별이가 된다 그랬는데 임금은 아니더라도 최고 지도자 권력자들은 뭐 백성들의 어떤 별이가 된 모범이 좀 돼서 기둥이 돼서 믿고 따라야죠. 군대의 총사령관이 밑에 있는 그 예하 장교들과 그리고
부사관 사병에 이르기까지 전 장병들의 신망을 받아야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그걸 잘 하셨던 우리 그 선조님 중에서 이순신 장군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의 부대는 막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군 휘하의 장졸들은 어땠어요? 원균이 또라이 같은 새끼가 총사령관에 올라가지고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게 키워놨던 그 함대를 그 한 방에 그냥 다 몰살 수장시켜놓고 결국은 지도 목숨을 잃은 아들하고 같이 외지병 무트로 올라와서 결국은 회장한테 목이 잘리는 그런 수모를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대의 사령관들 합참의장이나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 또 그 밑에 있는 각군 부대 뭐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3군 사령관 또 무슨 해병대 사령관 이런 사령관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군인다운 군인 머리도 명석하고 작전 계획도 기가 막히게 세우고 또 이 전세 판세를 읽는 것도 좀 잘해서 밑에 있는 예하 장군들 예하 장교 부사관 그다음에 병사들까지 이르기를 한마음 한뜻이 돼서 딱 어떤 작전을 펼칠 때 정확하게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것도 따져보면요 군인 신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또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늘 부모 자식 걱정하는 그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거 헌신도 하고 그러는데 또 씨발 부모라고 말이야 매일 술이나 퍼마시고 자식 새끼가 어떻게 돌아가든 몰라 나 몰라라 씨발 하고 그러면 부모로서의 그 자격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됐으면 네가 길러야 할 그 아들들 딸들 이렇게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훈육을 해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죠? 남편과 아내.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다 뭐 고리타분하다 뭐 유교 뭐 요즘 세상에 누가 뭐 유교 타령하느냐 이러지만 그건 비단 지나간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뭐 민주진보 세력들한테도 이런 어떤 걸 참고 삼아서 이건 이렇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삼강오륜이란 그냥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녀야 할 최소한의 가치와 염치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해요. 사람이라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 뭐 이건 또 법이 강제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옛날 어른들은 천자문을 띄고선 만 4살에서 5살 사이에 천자문을 띄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이제 동몽선수들의 명심보감을 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애들도 명심보감을 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뭐 알아요? 천둥 벌거숭이 것처럼 지만 알지. 근데 옛날의 교육 방법이 좀 고리타분하기는 해도 사실은 그렇게 멍청한 짓거리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한자 교육의 그 중요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자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50대까지도 몰라요. 한자를. 한자 뭐 써놓으면 이게 뭐야 이거. 잘 해석도 못하고 이런 좀 서글픈 현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정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